그러니까 사실은요, 모든 건 이제 근본이, 이제 그게 해결이 되면은 사실은 암도 왜 생기는지, 그죠? 그 원인을 제거해주고 내 몸 상태를 이게 관리만 해주면 되긴 하는데, 요즘 뭐, 3명 중에 한 명은 암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암 환자들이 많은데, 과연 암이 무엇인가? 암이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상세포가요, 발암 물질에 의해서 종양 억제 그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서 이게 빠른 이제 속도로 얘가 증식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데 이 종양 억제도요,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종양 억제로만 가질 수도 있는데 얘가 유전자가 돌연 변이가 돼서 얘가 이제 막 증식을 하면 악성 종양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정상세포가 있죠. 정상세포가 있고 빠르게 분열하면서 정상세포를 침범하는 이제 암세포가 있어요. 이 암세포가 자기가 이제 정상세포를 이게 암세포로 또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암세포가 이 기점막을 뚫고 나오는 이 암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떨어져 나와서 혈류를 타고 어딘가에 또 이동을 하면서 이제 암이 또 증식을 하는 건데요. 이 암 줄기세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암 줄기세포는 절대 그냥 안 죽어요. 사장님. 네, 항암제로 절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있고 이렇게 암세포가 있는데 또 이 암세포, 줄기세포가 떨어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쪽에 전이 되거나 우리가 발현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암은요,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또. 그 저번에 제가 그 당 영양소 사장님들 기억하시죠? 음. 그 이 그림에 보시면 암세포랑 이 정상세포랑 이게 보이시죠? 당 사슬이 많이 있는 게 정상세포. 이게 맨들맨들한 게 암세포. 근데 암세포는 우리 사장님들 몸속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 아시죠? 예, 다 있어요. 누구나가. 다 있는데, 이 암세포가요, 어, 암세포가 한 개에서 1억 개? 예. 이거는 진단이 불가해요. 사이즈가 작은 건. 근데 우리가 진단하고 발견되는 거는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통상 평균, 왜냐면 이렇게 이배화되는 시간이라든가 몸체 상태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근데 평균 그냥 따지면요, 10년? 그래서 8년 2개월? 그 안에 이제 암이 해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수술하고 뭐 항암제 치료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암세포가 생기지 않게끔 내 몸을 관리해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러면 암이 전이가 됐다, 발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이는요, 그러니까 전이나 암이나 이게 사실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원암이 떨어져 나와서 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누수가 일어나서 전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얘가 원래 잠재되었던 게 발현이 된 건지 사실은 불분명하다고 그래요. 두 차이가 사실상 알 수가 없는데, 내 몸 환경에 따라서 다른 곳에서 그게 유전자가 있는데 거기서 발현될 수도 있고, 아까 그 암 줄기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예, 그러면서 어딘가에 또 이렇게 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암 전이가 됐다, 발현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이유고요. 자, 암세포 모형은 여기는 안 나와 그림은 제가 안 가져왔지만, 암세포는요, 신생 혈관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위에 포도당을 끓여줘서 증식을 하니까 이 정상세포가 포도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이 자기네도 살려고, 암세포도 살려고 포도당을 끌어당겨요. 근데 암세포는 이당 포도당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우리 그 정상세포는 다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세포를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제가 저번에도 그 당 영양소도 얘기했지만, 이 내 몸의 그 피, 그, 그죠. 암 줄기세포는 누가 죽이냐? 면역세포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 줄기세포랑 성숙기 암세포는요, 절대 항암제로 죽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고 나서 내가 면역력이
관리를 안 해주면 어때요? 다시 재발하죠. 3년 뒤, 5년 뒤. 그러니까 저희 또 여기 미국에 계신 이제 목사님 누님이 암이 발견을 했는데 항암 치료를 했어. 또 지났는데 이게 온몸에 퍼졌어. 그러니까 내가 면역 관리를 안 해주면요. 암세포는 내 면역세포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면역력이 바닥에 나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다시 증식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 소멸되지가 않거든요. 그럼 줄기세포를 죽이는 건 뭐냐? 면역세포예요. 단번에 이게 박멸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을 높여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서 없애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또 그게 이제 파워 칵테일의 이제 그런 영양소들이 그게 이제 암세포를 억제시키잖아요. 그리고 암세포가 또 이기는 환경이 뭐냐면 체온이거든요. 체온이 낮으면 암세포가 일을 하고요. 체온이 높으면 면역세포가 일을 해요. 그래서 체온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암세포가 포도당을 먹고 자라는데 저희 지수가 단데, 이게 오히려 더 암이 증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장님. 예. 그래서 뭐 같이 암이 증식할까 봐 염려하시는 게 많으신데, 오히려 T세포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암세포를 억제시키고 우리가 체온을 올려주고 우리 몸 환경 자체가 암세포를 억제시키고 또 소멸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주기 때문에요. 오히려 드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세요. 이해되셨죠? 마이크 키실 수 있으면 키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암세포 기준은요, 정상세포는 모양이 이제 일정하잖아요. 아까 그 선모가 있는 것처럼. 근데 암세포는 변이세포라 모양이 또 불균형하고요. 또, 불규칙한 모형이라고 또 다 암세포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사람이 인상이 험삭궂다고 그 사람이 성품이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없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세포도요, 모양이 좋은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좀 있는데 무조건 다 그게 암세포라고 단정될 수가 없대요. 유사암이요, 70%나 된대요, 사장님들. 암 판정에서. 실제로 일본에서 암 수술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그게 다 암이 아니래요. 유사암이 70%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조기 발견해서 막 수술하고 약하고 이런 게요. 사실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이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거 지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가 어저께 또 뭘 보면서 코로나가 지금 계속 변이돼서 엄청 계속 이렇게 확산될 거야. 계속. 근데 그 환경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암세포 모형으로만 내가 암이다, 아니면, 그거를 100%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사암이 많대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 유전자는요, 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장님. 병원에서 이렇게 발견될 수 있을 만큼 내 몸이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암이 증식해서 이제 암 판정을 받는 건데, 이 염색체 비메틸화 이거는 뭐냐면 이 DNA가요,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할지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 때문에 이 세포가 필요할 때 특정 유전자를 키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 끄기도 하고 이렇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류탄을 생각했을 때 핀을 뽑지 않으면 안 터지는 것 같지, 암은요,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DNA가 풀려서 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내가 암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내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세포의 DNA가 풀리지 않도록 돕는 영양소가 어디 있어요, 사장님들? PM 주스. 비트뿌리. 네. 그래서 암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발병하는 병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책 환경을 바꿔주는 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죠. 근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나름 건강 관리를 하시지만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요즘 어린 나이 때부터 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예. 환경적으로도 많이 오염이 됐고 음식도 가공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암 환자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러면 이, 이 암이 저기 정상세포가 이제 변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암세포도요,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많이 연구가 돼서 이미 나와 있는 발표인데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만 바꿔지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카이스트 조관영 교수님이요. 10년 끝에 이제 대장암 세포 활동을 차단시키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셨나 봐요. 연구하셨는데, 이걸 자연 치유로 하시면 좋은데 신약을 개발하니까 약은 독성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를 참 안타깝게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저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고 체환경만 바꿔주면 건강하게 이 암이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고 건강한 라이프를 살 수가 있는데요. 자, 암의 근본 원인, 암이 왜 생길까요? 그게 제일 많은 게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가공식품, 동물성 단백질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샴푸나 화장품 보면은 계면활성제라든가 이런 화학 성분들이 있잖아요. 화장품도 그래서 좋은 거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색조 화장 안 하고 있어요. 선크림만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제품 이제 쓰려고 많이들 하시죠.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간 거, 이런 화학 성분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거. 왜냐면 피부로 바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샴푸나 화장품을 통해서 화학 물질이 바로 들어오죠. 그리고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니까. 그리고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첨가물 1년에 몇 킬로 먹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24kg? 딩동댕. 맞아요. 이제 외우셨어. 24kg예요. 1년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먹는 양념장 있죠. 방부제 들어갔죠. 여러 가지 화학 그 첨가물 들어갔죠. 식품 첨가물. 거기에 다 화학 물질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우리 몸을 산성화 시켜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뭐 여기 애소사살 고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제 과거에는 고기를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고기로만 막 배를 세우고 탄수화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진짜 고기로 배 채워서 많이 먹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돼지고기, 돼지불고기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고기 많이 먹으니까 어때요? 그게 이제 독소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혈관은 그만큼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좋지 않고 몸이 산성화돼서 염분 농도도 안 맞고 그러면서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먹었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과일 야채를 안 좋아하니 예, 고기만 많이 먹고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시고 가공식품을 먹고 또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화학 물질을 계속 들어와. 위, 소장, 대장. 그러면서 간에 점점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산성화되고 이게 이제 어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혈액이 점점 띡해지고 딱딱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 혈관이 막히겠죠.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서 콜라겐이 붕괴가 돼요. 그 암 환자들 있잖아요. 암 환자들을 이제 뭐죠? 그 사람 죽으면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분해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 시신 이게를 분해해서 이렇게 보면요. 암세포 주변으로요. 그 세포 주변으로 석회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 염도가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체내 농도가. 그러니까 칼슘이나 이런 영양소들이요. 흡수가 안 되면 제가 저번에 했잖아요. 암에 20년 드신 분 칼슘이 흡수가 안 돼서 석회가 됐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암 환자들을 보니까 이 세포가 석회가 된 것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콜라겐이나 세포가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알약으로 된 칼슘은 흡수가 안 되면 그게 이제 정제되어 있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온화시켜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 거의 한 50% 미만? 그게 이제 위산에서 그렇게, 흡수가 된대요. 그럼 나머지들은 흡수가 안 되면 석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칼슘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PM 지수를 드셔야 된다. 흡수를
이온화시켜서 마시면 흡수될 수 있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진짜 3개월 드시고 뭐 뼈가 자라고 막 그죠 잇몸뼈 자라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인데 그러니까 이런 화학 물질을 통해서 혈액이 산성화되고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막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산소랑 영양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체액 농도도 맞아야 되고 우리 몸에 그 미네랄 농도, 염분 농도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염식으로 드시면 사단이 건강에 굉장히 해로워요. 그 소금기 없이 그냥 그렇게 뭐 드시잖아요. 그러면 염분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혈액이 또 산성화돼요, 사단이. 그래서 너무 저염식으로 드시는 건요, 위 연동 기능도 떨어지고요, 다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너무 싱겁게 드시고 너무 이렇게 그렇게 드시면 오히려 더 건강에 안 좋고요. 그러면 산소 공급 안 돼, 저산소 있을 때 암이 더 증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면서 이제 악성 중형으로 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근본 원인을 내가 좀 제거해주면 되겠죠, 사장님들. 그리고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섭취해주면, 네, 내 몸 체액 환경을 바꿔주는 게 첫 번째예요, 사장님. 근데 그게 저희 PM 주스가 있으니까 꾸준히 드시면 돼요. 자, 암을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이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고기, 그리고 우유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 암 스위치가 20% 이상, 또 그러셨어. 네. 20% 이상, 이제 이런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요, 암 스위치가 켜져요. 네. 그리고 5% 이하로 드시면요, 암 스위치가 이제 꺼져서 휴먼 상태로, 아이고, 허락이 안 되네. 잠깐만요. 음. 그래서 고기도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식이섬유랑 야채를 많이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과일 야채를 안 드시면요 암 스위치가 켜지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사장님들 적당히 드셔야 돼요. 예, 적당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암 성장을 촉진하지 않는 데여서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이제 고기 단백질로만 많이 드시면 암 스위치가 켜지니까 식이 단백질이랑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예, 암 스위치가 켜지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독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저체온이 암을 유발하죠. 이건 다 아시죠, 사장님들? 네. 제가 그거 보셨죠? 영상. 저온일 때 암세포가 일하는 거. 보셨어요? 의사 사장님? 아니요. 영상? 못 보셨어요? 아, 제가 네. 영상 올려드릴게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저체온일 때요, 1도만 낮아져도요, 뭐 면역세포가 일을 안 해요. 암세포가 막 일을 해요. 음, 진짜로. 그리고 체온을 올려주니까 암이 일을 못하고, 암세포가 일을 못하고 면역세포가 막 일을 해서 암세포를 잡아요. 그러니까 음, 체온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 네. 그래서 암 환자들은요, 다 체온이 낮아요. 음, 약을 많이 드신 분들 또 체온이 낮아요. 음, 예, 그리고 운동 많이 안 하고 식사 많이 안 하신 분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체온이 낮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나이 들면 들수록 어쨌든 이제 체온이 좀 낮아지잖아요. 활동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체온을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그때 이제 체온이 우리가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암이 많이 증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내가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액티바이즈가 진짜 좋은 제품이야, 사장님. 파워 칵테일이나. 그래서 체온을 37도, 36.5도로 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낮으신 분들은 다 혈액이 산성화돼 있고 또 혈액이 띠해지고 암이 증식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체온을 올려줘야 된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 우리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다. 많이 드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산소증일 때, 사장님들, 그러면 이 암세포가 일을 해요. 정상세포가요, 산소 20%를 잃게 되면 세포 분열을 멈추고 휴먼 상태로 바뀐대요. 산소의 40% 잃게 되면 염증세포를 거쳐서 양성 종양 세포로 바뀌고
산소의 60% 잃게 되면 악성 종양 세포의 암세포로 변한대요. 이게 그러면 정상세포로 내가 산소 공급을 잘 해주려면 어때요? 혈관이 먼저 사실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로가 네.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혈관은 머리카락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만큼의 모세혈관이 있는데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 막혀 있으면 그쪽 주변으로 영양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산소 공급도 안 되고. 그러면 그래서 손발이 차고 뇌에 영양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뇌졸중이라든가 뭐 그런 질병들이 올 수가 있죠. 산소가 적으면 악성 종양으로 암세포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내 몸에 산소 공급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예,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돼, 사단이죠. 근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액티바이잖아요. 그죠? 오, 액티바이드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사장님. 막힌 모세혈관을 뚫어서 산소랑 영양소 공급해주는 액티바이즈를 충분히 드셔주시면 예, 구석구석 산소 공급해주니까 암을 억제시키고 암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액티바이즈 그래서 많이 드셔야 돼요. 자, 장 환경이 우리 면역의 몇십 프로인가요, 사장님? 70%. 그래서 장이 건강하잖아요. 그럼 뇌도 건강해지고요. 장에 있는 이런 독소들이 배출이 안 되면 얘가 또 혈류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해요. 그러면 간에도 무리가 가요. 그래서 이런 아까 얘기했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 가공식품 이런 화학 물질이 내 몸에 계속 들어오면 이런 육식은 아미노산, 암모니아, 이산화질소, 이런 아민, 항산화수소 이런 것들이 배출이 돼요. 그렇죠? 우리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소화 분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생채소 이런 거는 질산염이 많고요. 발색제라든가 아질산염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채소도 너무 많이 드셔도요. 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팀해서 소화 흡수가 잘 되게끔 드시는 게 좋아요. 젊었을 때야 잘 괜찮을 수도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생채소 드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 데보라 사장님이 처음에 제가 이제 상담하고 그랬을 때 생야채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지 마시라고 스팀해서 드시고 기름에 살짝 볶든지 근데 기름보다는 이제 스팀해서 먹는 게 제일 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괜찮아지셨거든요. 음 그리고 뭐 쓸개 단제쌈에서 이런 발암 물질들을 먹으면 이런 메티콜라트렌이라는 성분들이 나오고요. 가공식품은 특히 이제 감미료라든가 액상 과당에는 아스파탐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런 포름알데히드 이런 나쁜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이런 발암 물질의 독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런 장내 유해균이 만드는 독소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가 안 되면 얘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 질병으로 가는 거죠. 염증이 많아지고. 응. 그래서 과당은 과일, 야채, 우리가 비트 뿌리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액상 과당은 이런 화학으로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거지. 과일, 야채, 내추럴한 거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예요, 사장님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사람들이 이제 과당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항암제 부작용은 사실 여기서는 항암 치료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폐암 사기인가 그분이 항암 그 표적 치료 하시는데 처음에는 기본만 드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부작용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톱, 발톱 막 까매지고, 막, 뭐 각질 일어나고, 뭐 오한, 발진,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엄청 많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두 배로 드시고 이제 그게 좀 좋아지셨는데, 우선 항암제는요, 심장 근육을 손상시켜서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백혈구, 적혈구가 감소가 돼요. 근데 그분은요, 수치가 정상이에요. 백혈구, 적혈구가. 혈액 검사했을 때. 너무 감사하죠. 이거 제품 열심히 드시기 때문에 그나마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암제 드신 분들이요, 특히 장이 많이 안 좋아지세요. 장 점막이 손상이 돼서 소화 흡수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더부룩 하시다고 그러고, 막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항암제 하시는 분이. 그리고 어떤 어머님은 항암제 하면 이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그분은 항암 치료 안 하시고 그냥 PNDS만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사고체 손상으로 해서 배뇨가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신장 기능은 좀 더 나빠지죠. 장, 신장, 간. 그래서 구토도 많이, 구토, 메스가 없대서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시니까 자꾸 기력이 딸리죠. 뭘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PN주스는 그냥 주스 타입이니까 그냥 빨대로 마셔도 되고, 윤석과 씨는 이가 다 나가셔서 이제 이거 젖병으로도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항암 치료 안 하고 PM 주스랑 그다음 어싱하고 이제 예, 그렇게 식단 관리하면서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항암제는요 독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일 수가 있어요. 소통 발동 깨지고 예. 근데 이런 거를 증상을 완화시키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제품을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사실 항암제를 안 하시면 좋겠지만, 그것,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이것만 드세요라고 못 하잖아요. 본인 선택이시니까. 그런데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를 더 감소시키고 부작용을 줄이고, 그러니까 좀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도움이 되는 게 이 우리 PMD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권해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사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암이 있고 유사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 줄기세포는요, 이거는 그냥 항암 치료나 뭘 해도요, 저기 치료가 안 돼요. 죽지 않아요, 절대. 암세포를 죽이는 건 뭐다? 내 몸의 면역세포, T세포예요. T세포가 암세포를 잡아서 죽인지, 이 항암 치료나요? 이런 거는요, 절대, 암 줄기세포를, 이렇게 없애지를 못해요. 그리고 유사암은요, 정의 능력이 없는 이제 앙성균형으로 조기 발견으로 나는 것은 유사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악성 종양, 이런 암은 내 면역세포를 키워서 건강한 몸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치료한다고 해도요,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으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몸의 체액 환경을 바꿔줘서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이 암 줄기세포를 억제시키고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면역세포밖에 없으니까 내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나서 이 면역력을 이제 높여야 된다는 거 아시니까 또뭐 관리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뭐 재발 안 하시고 건강 관리 하시는 분들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 과거에 또 내가 먹던 습관으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음식을 바꾸지 않으시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그래서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전립선이나 유방암 검사를 그렇게 많이 권고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암은요, 폐나 뇌, 뼈로 전이되기 쉽다고 해요. 아까도 그 암 줄기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혈관을 뚫고서는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부위가 뼈, 간, 뇌. 네, 이럴 때 그래서 전이가 많이 된대요. 그래서 수술과 항암 치료하면요, 암이 급격히 날뛰기 시작을 하고요. 조직을 자르는 순간 피가 묻어서 그 여파가 이제 미친다고 해요. 진짜 암은. 네, 그래서 잘못하면, 오히려 그래서 급속하게 암이 퍼지신 그 사모님 같은 경우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처음에 갑상선 암이 발견하셨는데, 몇 년 안에 이 온몸으로 암이 퍼지신 근데 다행히 그래도 피엔 주스 먹고 이분이 거의 뭐 죽다 살아나신 거지. 그래서 항암 치료 하시고 그다음에 피엔 주스를 꾸준히 드신 결과 지금은 조금 정상, 암세포도 다 없어지고 예, 그래도 지금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세요. 그 전에는 거의 누워 계시고 유서를 써 놓고 그냥 샘을 나는 이러다 죽겠다라고 이제 정말 왜냐면 식사를 못 하시고 기력이 없어서 어떻게 움직이기가 힘드셨거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음. 그래서 이 몸 안에 치유하는 게 가장 저는 원래 대체의학 쪽을 선호해서 그렇게 지금 제 몸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먼저예요, 사장님들. 그래서 네. 그래서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당신이다. 그죠? 내 몸은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미래의 내 몸을 만든다. 사장님 이건 다 공감하시죠?
그죠? 네, 네, 내가 매일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결정이 되죠. 그거 보시면 네, 아실 거예요. 주변에 식습관 나쁘신 분들 약 이만큼씩 먹고 근데도 말 안 듣는 분 있어요. 그죠? 네, 응. 진짜 막 신장 기능이 10%고 맨날 집에서 이렇게 투석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우리 그 애나 사장님 그 변호사실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근데도 맨날 안 좋은 거 먹는 거예요. 맨날 사 먹는데. 너무 불쌍해. 와이프도 음식을 안 해주고 본인은 맨날 그냥 사 드시는데 거의 지금 신장 기능 10% 매일 그냥 집에서 투석하는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건강 관리가 10년 뒤, 20년 뒤,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중요하고요.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내가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내 마음이 병들면 어때요? 몸도 당연히 나빠지죠. 근데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이렇게 암 환자들도 우리가 막 박수 치는 거, 막 웃음 치료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생각이 사실은 거의 많이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몸, 건강한 몸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 나쁜 우울증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우울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이런 항암 치료 한 먹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요. 우울증이 같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살 충동까지 나서 죽으려고 했던 분도 계셨어요. 그 유방암 3기셨나? 항암 치료하면서 이게 부작용으로 몸이 너무 안 좋으셨던 거예요. 이 무릎 관절도 망치로 때려서 막, 이게 막 할 만큼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 너무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정말 뛰어내리려고 그랬대요, 아파트에서. 한국에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아들이 딱 잡아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피임도스를 먹고 완치. 그리고 이제 그 표적 치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더 이상 병원 안 와도 된다. 그래서 되게 건강해지셨어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건강이 나쁘면 예, 생각이나 내 의지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피엔 주스를 꾸준히 먹고 건강이 좋아지고 일상생활이 어쨌든 이게 조금 에너지가 생기면 이게 생각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제 사나이도 이제 같이 일하는 실장님 아버님인데 와이프가 이제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본인도 몸이 안 좋은데 너무 우울하셨던, 그러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삶에 대한 애착보다는 되게 어떤 불평불만이 되게 많으셨대요. 이게 항상 이게 뭐 이런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불편하시고 또 이렇게 뭐 손 떠시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제품을 드시고 그게 다 좋아지시니까 긍정적으로 바뀌셨대요, 아버님. 예. 늘 이렇게 약간 조금 부정적이고 막 그러셨던 아버님인데 그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지신 거잖아요. 걷는 것도 좋아지시고 이거 이런 거 안 잡고 일어나도 되고 손 떠는 것도 좋아지시고 또 이번에 이제 눈에 망막 조절 맡고 계시는 그런 것도 좋아지시고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지니까 생각도 이렇게 바뀌어서 너무 좋으시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먹은 음식 건강이 참 중요하죠, 사장님들. 네. 그래서 독이 많은 사람은요, 피곤한 이유는요, 에너지 생성이 안 되고 독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해독을 해주셔야 돼요. 건강하신 분들은 에너지 생성이 잘 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해독, 그리고 영양소를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장의 나이가 육체 나이다. 장 환경에 따라서 아까 장의 면역력이 70%라고 그랬잖아요.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하고요. 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화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수분 섭취도 부족하고 식이섬유 먹는 음식이 부족하니까 장 환경이 안 좋은 경우도 되게 많고요. 대부분 건강 관리 안 하신 분 어때요? 약을 이만큼씩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한 주먹씩. 그래서 그런 약들은 내 몸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도 더 많이 빼가고 장 환경이 점점 더 산성화되기 때문에 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장 환경을 좋게끔 해주려면 가공식품, 항생제 약품, 이런 GMO 식품, 액상과당, 이런 주스들 안 드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한국 분들이 대장암이 많은 이유가 이런 가공식품, 그리고 한국은 술 문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이 1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장내 환경을 바꿔주는 게 저희 또 PNG스가 다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드시면 좋아요. 자, 세포 건강은 20, 30대보다요. 어떤 경우는 70대가 더 건강할 수도 있대요. 예. 독성 테스트에서 70대가 더 오래 산다고 나왔대요. 선생님. 나쁜 환경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예, 거기서도 있는 거고요. 제가 실제로 그 양자기 검사를 하면요. 부모님 70대 부모님 그리고 3, 40대 자녀분들 이렇게 같이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건강 관리 하신 분이 어머님이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보다. 자녀들이 더 안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가공식품이라든가 특히 미국에 살면서 또 그런 음식 더 많이 섭취를 하잖아요. 더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3, 40대 암이 많으신 게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려서 항암하다 죽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독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항암하다가 죽는 경우는 그런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뭐냐? 저희 PM 주스. 결론적으로는요, 암을 예방하고 내가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바뀌려면요, 체액이 깨끗해야 돼요. 체액이 깨끗하고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면요,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에는 100가지 의사가 산다. 그래서 영양이 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체액 환경만 바꿔지잖아요. 그럼 내 몸이 알아서 자가 치유를 해요. 근데 우리 PM 주스는 생체 이용률이 높고 그리고 세포까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NTC 공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매일 일정의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세포가 계속 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제때 분열을 하고 그다음에 또 퇴화돼서 배출이 되는데 이 세포가 재기능이 안 되면요. 점점 이게 배출도 안 되고 이게 또 DNA가 재생이 되는데 건강한 세포가 아니라 자꾸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면 암이 이제 증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체액 농도에서 염분 농도 0.9%. 그래서 노폐물 배출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체액 농도예요. 그리고 세포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근데 유산균, 그다음에 항산화 영양소, 그다음에 또 오메가3, 그다음에 또 단백질 이런 필요한 영양소를 매일매일 공급해줘야 돼요. 매일매일 세포가 다시 죽고 태어나거든요. 밥을 하루 먹고 걸르고 또 내일 먹고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매일매일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양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섭취를 해줘야 돼요. 먹다 말았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네. 그래서 저희는 꾸준하게 그래서 세포가 건강할 수 있게끔 관리해주는 게 중요한데 거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우리가 대사를 거치지 않고 독성이 없는 제품이잖아요. 과일, 야채, 영양소. 그래서 저희 PM 주스를 드시면 해결이 된다. 정답은 PM 주스. 네. 그래서 저희가 방부제도 안 들어갔죠. 사실 방부제 안 들어갔죠. 화학 부영제 안 들어갔죠. 그리고 NTG 공법으로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니까 사장님들 이렇게 이런 암 환자 드셔도 돼요. 아니면 이런 분 드셔도 돼요. 이렇게 질문을 이제 받으실 수도 있고 저한테 하시잖아요. 전 다 먹어도 돼요. 사실. 암 환자든 어린 아이들, 임산부 전 연령대가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이 사람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항암 치료 받는 분 PM 제품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암 환자가 있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항암 치료 중이다, 그러면 이 항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 풍력을 하면 좋대요. 예. 그리고 오전 7시 파워 2포, 제너레이션 1포, H 6스푼, 제이스트 15g인데요. 15g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8스푼이 넘을 것 같아요. 예, 엄청 양이 많죠.
네, 이 경제력이 돼야지 이렇게 드실 수 있어, 또.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 오전 11시는 리스토리 2포 먹고요. 15분 뒤에 엑지 6스푼을 먹으래요. 그리고 오후 2시에 파워 2포, 제네레이션 하포, 질수축 15g. 그리고 오후에 엑지 6스푼, 문어계 2알. 또 오후에 뷰티 콜라겐은 29g인데요. 대략 10스푼이 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암이요. 콜라겐을 붕괴를 하기 때문에 콜라겐이 파괴가 돼서 거기에 더 많이 질병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증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콜라겐도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녁 9시 리스 두포. 그래서 줄겸수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최대 4포예요. 리스토레이트. 그리고 이게 조금 좋아졌다? 그러면 양을 줄이시면 돼요. 3포. 예, 그러면은 이제 파워 한 포씩 한 포씩 줄이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독성을 들이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 더 많은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걸 권장을 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내가 이제, 그러면 이거 파워 2포씩 먹는 거를 한 포씩 줄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건강하게 몸이 이게 잘 다 회복이 되셨다. 그러면 그냥 또 정상적으로 드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 계시면 이렇게 드실 수 있게 안내해 주시고요. 근데 경제적인 능력에서 이렇게 다 못 드신다. 그러면 파워 한 포, 제네레이션, 액티, 그다음에 제수축, 그다음에 저녁에 먹는 리스토레이트 2포. 이렇게 드시게끔 해주시고요. 어, 안 되면 기본 3종에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콜라겐 드시게끔 해주면 더 좋으세요. 이제 뭐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이라도 드시면 도움이 되시니까, 네,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그래서 주변에 암 환자들 계시면, 저희 파워칵테일에 있는 항산화 영양소, 과일, 야채 영양소가 암을 억제시키고 또 체온을 올려주는 액티바이즈, 그리고 항암을 통해 항암제는 독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출해주고 체온 온도를 맞춰주는 게 리스토레이트니까 리스토레이트 2포, 3포씩 먹을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면 그 암을 잘 이기고 또 건강한 몸으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사장님들? 질문 있으세요, 네. 혹시? 아니요. 아니요. 네. 유니스 사장님 질문 있으세요? 네, 사장님, 저기, 맨 처음에 암이란 무엇인가에 제가 사장님 못 다른 거 들으셨어요? 뭐, 네, 잠깐 처음에 거를 못 들었는데, 사장님, 아, 그 그거 앞부분, 파일 드릴게요, 사장님. 잠깐만요. 필요하시면, 사장님 파일 필요한 거는요, 달라고 그러세요. 어, 다 드릴게요. 아니, 설명을, 설명을 좀 다시 제가 해드릴게요. 좀 놓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암은요, 네. 정상세포가 발암 물질에 의해서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생기는 원인이 우리가 이런 화학 물질이라든가 이런 발암 물질을 많이 먹으면 이게 악성 종양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종양 억제가 유전자 돌연변이로 일어나면서 얘가 증식하면서 악성 종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 이제 예. 암이에요. 네. 아, 근데 네. 네. 종양 억제가 유전자가 이게 변이가 안 되고 음, 억제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이 발암 음, 물질을 많이 안 먹고 화학 물질을 안 먹으면요, 우리가 암세포가 어, 다 조금씩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쵸. 그게 발현되는 게 봐봐요, 사장님. 10억 개가 돼야지 진단이 돼요. 조기 진단이. 음, 근데 그게 음, 10억 개가 모이려면요, 한 8년? 그리고 보통 우리가 10년 안에 이게 암이 생기는 거냐, 10년 기간이에요. 평균. 음, 그게 더 빨리 생길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평균 그냥 통상적으로 이 암이 음, 이렇게 증식이 되고 이렇게 바뀌려면 8년 2개월이에요. 네. 암세포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1억 개 네. 정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거는 진단이 음, 불가능해. 암이 어느 정도 음, 사이즈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게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조기 발견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발견하면 뭐 음, 3기야, 뭐 4기야 이랬잖아요. 1기는 잘 네. 발견이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음, 많이 이제 음, 아프고 뭐가 이렇게 증상이 많이 나와야지 알지만. 근데 음, 사장님이나 저나 다 한두 개씩 이상 많이 갖고 있죠. 암세포는. 예, 그치. 근, 예, 있어요. 그치. 있는데, 그러면 그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는 뭐냐? 오로지 그 T세포밖에 없어요. 그때 당 영양살 때도 음, 보시면 이거 정상세포랑 암세포랑 이렇게 비교 보이시죠? 그림에. 네. 암세포는 선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옆에 음, 있는 이런 당 영양소들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얘가 증식할,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은 뭐다? 사장님? 암은 어떤 환경에서 얘가 증식을 할까요, 사장님? 질문. 암은, 응, 암은 체온이 낮아지거나 안 좋은 음식 먹으면, 그렇죠. 맞아요. 체온이 낮고 저산소증일 때. 저산소증. 네. 그러면 산소가 낮아지고, 그리고 체액이 산성화되면, 체액이 산성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고 내가 화학물질, 이런 가공식품 많이 먹으면 산성화 되잖아요. 가공식품 자체가 네. 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가공식품 많이 먹고, 그리고 이런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케미컬 성분들을 많이 내가 노출이 되고, 그런 세제나, 음, 이런 샴푸, 화장품, 이런 거 많이 쓰면 음, 피부에 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계명 네. 활성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누적이 돼서 음, 생기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나쁜 음식,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싸고, 예를 들면 맥도날드 이런 햄버거를 맨날 드시는 분들 병이 많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죠? 과일, 야채, 영양소 많이 먹고, 내가 조금 그런 음식들을 조절하고 이런 건강 보조식품을 먹으면 이 암이 증식을 안 하고 발현이 안 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발현되는 이유는 그런 유전자가 갖고 있어도 내가 체액이 산성화되고 또 산소가 그러니까 체액이 산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모세혈관이 막히잖아요. 혈액이 점점 띠해지면서 이게 딱딱해지잖아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 네.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사장님?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액티바이즈를 열심히 먹어서 혈관을 뚫어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파워 칵테일은 뭐야? 우리 면역세포를 좋게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드시면 자가 면역질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예방하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암이신 분은 좀 더 메가로 드시고 식단 관리를 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잡아서 죽이는 거는 항암제는 절대 죽일 수가 없고 오로지 암 줄기세포는 면역세포만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어, 나의 그러면 면역세포밖에 없다. 네, 그러면 사장님, 저기, 암 환자가 네, 이거를 우리 제품을 먹을 때, 네. 약을 먼저 먹고 이거를 먹어야 아니면 우리 제품을 먼저 먹고 30분이나 1시간 있다가 약을 먹어요. 우선은 공복에 저희 주스를 먹고요. 먼저 그리고 이제 먹고, 항암은 병원에서 그거를 이렇게 항암제를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약은 꼭 먹어야 되는데, 네. 우리 거를 먼저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항암제는요, 엄청 독해서 빈속에 못 먹어요. 식사하고 중간에 먹든지 그런 걸로 알아요. 제가 그 표적 네, 치료하시는 분이요. 네, 네, 근데 그거 진짜 안 좋아요, 사장님. 그 표적 치료 약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방암이셨던 분이신데, 이번 약 때문에 계속 부작용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표적 치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어, 예. 난 너무,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이신데, 나 음, EPM 주스 진짜 막 너무 전해주고 싶은데, 이게 모르시는 분이니까 살짝 권해드렸는데, 못 드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음, 애가 셋이에요. 아빠가 이제 그 치킨집 하시는데 남편 집사님이 되게 열심히 사시고 그러는데, 근데도 너무 밝게 씩씩하게 이렇게 뭐 다리 쩔쩔쩔쩔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약 때문에 부작용으로 막 골절이 나면 이게 회복이 안 되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뼈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결국 결국에 나중에 표적질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음. 음,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맨 마지막 알려드렸잖아요. 그 경제력이 되면 조금 더 많이 드시고 우선은 항암 치료가 끝나신 분은 진짜 메가로 먹어서 빨리 이거 면역력을 높여주셔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이거 그리고 닥터는요, 이 영양 쪽을 공부를 안 했어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영양 쪽도 모르죠?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먹지 말아라. 비타민, 이런 거, 비타민 B고, 뭐, 비타민 C 이런 거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걔네는 이렇게 억제시켜서 죽여야 되니까. 근데 이런 면역력을 높여주면 이게 충돌이 나니까 걔네들은 그냥 의사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영양학적으로 아시는 분은요,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그쪽 공부를 안 해서 몰라요, 의사들. 의사들이 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의사들. 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도 왜 내가 병을 고치려고 약을 이렇게 처방했는데 왜 환자가 병이 낫지 않고 약이 점점 늘어나고 죽을까?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양적으로 공부해서 그래서 그 서재거 박사님이라다 많은 이런 대체의학 박사님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의사분들 중에도. 그래서 죽은 의사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이런 책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서 내 몸이 건강하게 약이 안 돼. 그리고 일반 알약은 흡수가 안 돼서요. 소변으로 배출한다. 거기도 그렇게 나와요. 비싼 소변. 네. 음, 거기서 내 몸에 영양소는 영양제도야, 다른 영양제도 내가 몸에 흡수가 안 되면 쓰레기밖에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칼슘 석회가 돼서 실제로 암 환자들을 이게, 그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이거를 죽은 사람 이거 그 뭐라 그러죠, 사장님? 이, 죽은 사람 이걸 이렇게 분해해야 하잖아요. 그 위에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수 사장님, 단어 생각이 나세요? 화장? 아니, 화장하는 거 말고. 이게 열어가지고, 이게 뭐라 그러죠? 아이, 어머, 생각이 안 나, 단어가. 해부. 해부 아니에요? 해부, 그렇지, 해부. 아,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해부하잖아요. 해부해서 보니까 암 환자들이 그렇게 석회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음, 아무거나 칼슘 영양제도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봐. 응. 내 몸에 흡수가 안 되면, 그렇게 석회가 되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이, 이게 세포가 또 변형이 되죠. 그 음,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양자기 검사도 해봤지만, 암에 오래 드신 분들 칼슘 흡수가 안 돼서 다 엄청 부족하게 나오셨거든요. 실제로 음, 그분도 본인이 20년 넘게 먹었는데, 칼슘이 흡수가 안 돼서 석회가 됐다는 걸 충격을 받으시고, 안 드셔요, 그분. 이제 갈아타셨지, PM으로. 예, 실제로 그런 사례가 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는 암에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분들 PM으로 갈아타신 거예요. 그래서 암에 오래 드셨던 분들이 암 환자들이 많다. 그리고 혈색이 좋지 않다. 음, 그 얘기를 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 암에 했을 때 그 스폰서도 유방암 걸리셨어요. 그분도 유방암 걸리셨고, 한국에 한국 분들 세고 찍혔자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다 충격받은 게 얘기하지 말라고 약간 그랬어. 예. 왜냐면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먹는데 왜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이게 좋은 거를 잘 먹어야 돼요. 내 몸에 흡수가 안 되면 그러니까 너무 과해도 안 되는 거. 네. 그 음,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그죠?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좋다고 네포 5포씩 미네랄은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네. 음.
지용성은 이게 수용성은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지만요. 지용성은요, 이렇게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스토레트는 3포까지 괜찮아요. 2포, 3포. 근데 암 환자들은 이런 독소를 항암 치료하신 분들은 4포까지. 음, 이해되셨죠? 네. 네, 그렇게 드시게끔 안내해 주시면 되세요. 저기 역류성 네, 식도염이 있다고 네, 그 병원에서 그 네. 리스토레이트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 그런 분들은요, 네. 리스토레이트를 식사 후에 드셔야 돼요. 식사 후에 30분 내로. 그러면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응, 밥 먹고 응, 금방 응. 드시라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아예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지. 아이고야. 그래서, 그래서 괜찮으니까 응, 먹으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도 다시